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부채 중에서요. 예수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재 39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금은 제가 앞선 강의에서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취업해서 급여를 받을 때 실제적으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내가 받기로 한 급여가 차이가 있더라 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차이 나는 부분을 저희가 예수금으로 정리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회계 처리할 때 우리가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한다라고 정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업원 급여 2,000원이죠. 내가 급여를 줄 거고, 자, 직원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뭘 줘야 돼요? 급여를 줘야 되겠죠. 자, 급여 지급할 때 2,000원을 줄 건데 그냥 줄 수 없다. 원래 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세금을 매달 갖다 내기 너무 번거로우니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뗐다가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대신 대납을 해줄 건데요. 자, 4대 보험 등등등 등이라고 되어 있죠. 등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거 얘기를 하는 거냐면 뭐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4대 보험 등 이게 500원이다.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자, 급여를 2,000원을 줄 건데 얼마 뗐나요? 여기서 500원 떼고 나머지만 현금으로 줬다라고 한다면 자, 여러분들 급여는요 비용이에요. 자, 비용이고요. 자, 차변에 급여라는 비용을 둘 건데 얘 얼마로 둘 거냐? 2,000원으로 둘 겁니다. 2,000원. 내가 원래 2,000원 주기로 했지 너한테. 그래서 비용 발생이 되는 거고요. 자, 대변에는 내가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이런 거 다 500원만큼 빼고 나머지만 줄 거기 때문에 이 4대 보험료 등은 예수금, 지금 배우는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할 거고요. 이게 500원입니다. 나머지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준 거기 때문에 현금이죠. 자, 그럼 차변에는 급여가 2,000원이고요. 대변에 예수금과 현금 더하면 얼마인가요? 2,000원입니다.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를 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분계를 하신 거고요. 자, 예수금은요, 부채죠. 부채는 대변에 왔기 때문에 증가가 되는 거고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이 대변에 왔기 때문에 감소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종업원 급여 2,000원을 지급을 할 거예요. 자, 급여 2,000원을 지급을 하면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500원을 제외한 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어디서?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월급 받을 때요. 회사에서 회사 통장에서 제 근로자 통장으로 돈을 지급해 주거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죠. 내가 2,000원을 지급하면서 자, 급여 2,000원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자, 예수금 4대 보험 플러스 소득세, 지방소득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우리는 예수금으로 분계 500원을 할 거고요. 자, 보통예금 내 회사 통장에서 근로자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거죠. 이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여러분들 분계하실 거고요. 차변에 2,000원, 대변에 500원과 1,500원 합해서 2,000원이기 때문에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예수금 부채죠. 부채가 증가하는 형태, 보통예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감소하는 형태의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회계 처리 보겠습니다. 앞서서 예수금이 어디에 있었나요, 여러분? 대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직원들한테 급여를 지급을 할 때요. 모아뒀던 이 예수금을 이제 회사에서 납부를 해야 돼요. 자, 납부할 때 어떻게 분계를 할 거냐? 자, 급여 지급 시 공제하였던 소득세 등 자, 이거를 우리가 앞서서 분계를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했었죠. 예수금 500원을요. 현금으로 납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분계를 대변에 있던 예수금이 차변으로 오고 이 소득세 등이 차변으로 오고 대변은요 현금이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있다가 현금으로 낸 거겠죠. 대변에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이 줄어든다. 자, 그러면 현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 자, 예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의 감소라는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급여 지급 시 공제하였던 이 소득세 등 500원을 어떻게 했니? 내가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다. 자, 그러면 이 소득세 등은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대변에 있었기 때문에 없애주는 거죠.
차변으로 갈 거고요. 보통예금 내가 통장에서 돈 나갔기 때문에 대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감소입니다. 예수금 부채의 감소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수금 회계 처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당좌 차월 보도록 할게요. 거래은행과 일정한 한도를 약정하여 그 금액까지는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더라도 당좌수표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데 한도 초과된 금액을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당좌 차월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우리가 예금에 돈이 500원이 있고요. 500원이 있고요. 지금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2,000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통장에 돈이 500원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밖에 못하죠? 500원밖에 못해요. 500원만큼은 이 통장에서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나머지 1,500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내가 은행과 이미 약정을 해서 내가 지금 너 당좌예금에 500원밖에 없다 하더라도 5,000원까지는 발행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약정이 되어 있었더라면 여러분들 1,500원을 그냥 발행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냥 수표를 2,000원 발행하셔도 무방하더라. 자, 이런데 문제는 500원은 당좌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1,500원 어떻게 분개한다? 당좌 차월로. 실제로 통장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당좌 예금으로 500원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당좌 차월로 할 건데 분개는 이름이 비슷해 보이지만 당좌 예금은 자산이고요. 당좌 차월은 부채라는 점이 다릅니다. 자산과 부채, 다른 점이라는 거. 자, 이걸 설명하는 게 당좌 차월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수금 보도록 할게요. 선수금. 자, 상품을 매출하기로 하고 일부를 계약금으로 받을 때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회계 처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을 매출하기로 계약했다. 그래서 계약금을 받았다. 500원을 어떻게? 현금으로 받았다. 자, 그럼 이번에 제가 현금을 받은 거예요. 저한테 생긴 건 어떤 거죠? 현금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변에 현금 500원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현금은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산이 증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대변에 계약금을 내가 먼저 받았다. 자, 받은 계약금의 계정 과목은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실 거고요. 내가 반대로 계약금을 줬다라고 한다면 선급금이 되겠죠. 자, 반대되는 계정 과목 선급금이고요. 내가 줬어요 이러면 선급금 자산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계약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선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들 거고요. 얘는 부채입니다. 자, 부채가 대변으로 갔기 때문에 부채가 증가되는 효과를 발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상품을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500원을 또 받았는데요. 이번엔 자기합 수표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기합 수표로 내가 받았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현금으로 계정 과목 처리하시면 돼요. 자, 자기합 수표 내가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발행한 자기합 수표를 제가 받았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실 거고요. 현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증가되고 계약금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대변에 어떻게 온다? 부채, 선수금이 온다. 부채가 증가하는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산의 선급금과 부채의 선수금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 안 되고요. 자, 똑같은 계약금이라 하더라도 내가 받은 건지 준 건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상품을 2,000원에 매출하고, 자, 2,000원에 매출할 거예요. 자, 먼저 받은 계약금이 500원이 있었고요. 이걸 나머지, 내가 먼저 2,000원만큼 매출할 건데 500원을 먼저 받았으니까 나머지 얼마만 받으면 되나요? 1,500원만 받으면 되죠. 1,500원은 어떻게 받았대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자, 매출이 나오면 항상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 과목이 올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더도 말고 매출에 우리가 동그라미 쳤다면 앞으로는 여러분들 대변에 뭐 쓴다? 상품 매출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품 매출 금액은 내가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과 지금 현재 받은 금액 1,500원 다 합해서 얼마? 2,000원을 저희가 매출로 볼 겁니다. 그래서
2,000원의 상품 매출이 수익 발생.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어떤 게 나올 거냐. 앞서서 계약금은 우리가 선수금이다 라고 하면서 대변에 적어뒀어요. 여러분, 그렇죠? 대변에 선수금이 뒀는데, 자, 이번에 계약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그러니까 계약금을 정리할 거죠. 왜냐면 매출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약금을 정리할 거고요. 자, 이 계약금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가져올 거예요. 선수금이 될 거고요. 내가 현금 받았다. 그럼 나한테 생긴 건 현금이 되죠. 현금이 차변에 올 겁니다. 자, 부채가 감소하는 역할과 자산이 증가하는 회계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를 3개를 쳤고요. 3개를 쳤기 때문에 계정 과목이 3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차변의 선수금과 현금, 대변의 상품 매출인데요. 우리는 항상 차변과 대변이 어떻게 해야 된다?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500원, 1,500원과 2,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상품을 2,000원에 매출하고 먼저 받은 계약금. 자, 우리는 2,000원에 또 매출을 했어요. 자, 매출에 동그라미 치면 계정 과목이 대변의 상품 매출이 온다. 대변의 상품 매출이 온다. 자, 계약금 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외상이다. 그럼 외상 매출금이 와야 된다는 건 자산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자, 매출 2,000원, 대변의 상품 매출 2,000원이 나오고요. 자, 수익 발생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차변에 선수금이 왜 오냐? 계약금 원래 처음에 받았을 때 대변에 있었거든요. 이번엔 차변으로 보내줄 거예요. 왜냐면 매출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 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차변으로 보내줄 거고요. 나머지 외상으로 했다라는 분계는 외상 매출금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변에 있는 선수금은 부채인데 부채가 차변에 왔기 때문에 감소가 되고요. 외상 매출금은 자산인데 차변에 왔기 때문에 증가가 되겠네요. 차변에 500원과 1,500원 합해서 2,000원, 대변에 상품 매출 2,000원, 차변과 대변의 금액도 일치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단기 차입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의 기준이 1년을 기준으로 여러분들 구분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권리와 의무의 이행 시기가,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그 시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차입금을 우리가 사용할 때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이내에 대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자, 1년 이내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1년이라고 알려준 거 왜 단기인지 장기인지 구분하라고 알려주는 거고요. 대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자, 1,000원을요. 현금으로 차입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가 차입의 동그라미를 쳤어요. 빌려오다라는 단어입니다. 차입. 내가 돈 빌려왔어. 자, 돈 빌려왔으니까 언젠간 갚아야 돼요. 그래서 부채, 단기 차입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저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돈 빌려왔을 때 차변의 현금 1,000원이고요. 자산이 증가되면서 내가 이걸 1년 이내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돼요. 단기 차입금이라는 차입에 대한 계정 과목, 단기 차입금 1,000원이 되고 부채가 되네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6개월 이내에 상환하기로 하고, 자, 이번 6개월이에요. 얘도 1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면 되고요. 내가 1,000원을 차입했다. 자, 빌려왔다 돈을. 자, 근데 이 돈 어디로 들어왔어요?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네요. 자, 저한테 생긴 건 돈이 생겼는데 돈이 현금으로 생긴 건 아니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이 생겼습니다.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저희가 분계를 할 거고요. 자, 대변에 돈을 빌려왔는데 6개월 이후에 갚아야 돼. 6개월 이내에 상환을 해야 돼. 자, 이 차입금을 단기 차입금으로 두실 거고요. 얘는 부채입니다. 부채가 대변에 왔기 때문에 증가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회계처리 보겠습니다. 차입금 상환입니다. 단기 차입금 1,000원을 현금으로 상환을 했다. 자, 저희가 빌려올 때 단기 차입금 어디에 가 있었나요? 대변에 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만기가 도래했으면 돈을 갚아야죠. 자, 얘 없애주려면 어디로 간다? 차변에 간다.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문제를 연결해 둔 거죠. 자, 단기 차입금 1,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갚았다. 빌려온 거 갚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없애줄 거니까 돈 빌려온 거 갚았으면 이제 부채가 저한테 없는 거잖아요. 자, 제가 상환을 시켰으니까 차변으로 올 거고요. 자, 부채가 감소하겠네요. 대변에 내가 현금으로 상환했기 때문에 현금이면서 자산이 감소됩니다. 자, 두 번째, 6개월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 차입금 1,000원을요. 내가 이번에 돈을 어떻게 갚았냐면 보통예금 통장으로 돈을 갚았어요. 자, 이전에 차입금이 발생하면 대변에 발생을 하더라라고 설명을 드렸고, 거래 8요소를 배웠을 때도 부채가 증가하는 형태는 대변에 항상 일어났죠. 자, 이번에는 제가 돈을 갚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거 없애줘야 돼요. 차변으로 단기 차입금 1,000원 올 거고요. 자, 부채가 감소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 1,000원, 자산 감소.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차입금 보도록 할게요. 장기차입금. 자, 단기차입금과 반대되는 계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가 이제 권리와 이 의무를 행사해야 되는 시기가 1년 이후에 도래하는 것을 우리가 장기차입금이라고 얘기를 한다. 단기와 장기의 중요한 차이점은 1년 이내, 이후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처리 볼게요. 3년 후에, 자, 그러면 이번에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얘는 장기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금을 상환하기로 하고 내가 1,000원을 현금으로 차입했다. 자, 차입했다, 돈 빌려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돈 빌려오면서 저한테는 현금이 생겼고요. 이번엔 3년이기 때문에 단기가 아니고 장기로 보시면 되겠죠. 장기 차입금이 생겼습니다. 언젠간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계정 과목이죠. 자, 두 번째 볼게요. 1,000원을 차입하고 내가 돈을 또 빌려왔고요. 자,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입금받았다라는 게 포인트고, 괄호에 뭐라고 써있냐면 만기가 2년 후다라고 했다는 건 내가 이거는 단기가 아니고 장기로 구분해라. 이걸 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포인트로. 자, 내가 통장에 돈을 받았어요. 차변에 보통예금이 올 거고요. 얘는 장기 차입금이 됩니다. 자, 대변에 장기 차입금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환할 때 볼게요. 장기 차입금 같은 경우에도 단기 차입금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대변에 발생할 때 생기기 때문에 없애주려면 차변으로 없애줘야겠죠. 장기 차입금 1,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했다. 장기 차입금 상환했어요. 자, 내가 그러면 대변에 있던 거 차변으로 장기 차입금 둘 거고요. 대변에 현금이 발생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 줬기 때문에 나갔죠. 저한테서 떠나갔어요. 네, 대변에 현금이고 자산이 감소되고요. 장기 차입금 부채가 감소되는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2년 이후에 상환하기로 한 차입금 이거 1,000원 어떻게? 보통예금으로 우리가 상환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 통장에 있던 돈을 이제 갚은 거니까 돈이 나갔겠죠. 그래서 대변의 보통예금입니다. 자산의 감소. 자, 그리고 대변에 있던 장기차입금 어떻게? 차변으로 장기차입금 1,000원 두시면 되겠네요. 부채가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임대보증금 보도록 할게요. 자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에 반환할 의무가 있는 부채를 회계 처리할 때 사용한다. 자, 임대보증금은
내가 언젠간 보증금 다시 돌려줘야 되는 부채다라고 설명드렸고, 반대 계정 과목 임차 보증금이 있었죠. 제가 자산을 빌렸을 때, 부동산 빌렸을 때 보증금 냈던 거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면 다시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건 자산이다라고 설명드렸고요. 자, 회계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해줬다. 그래서 뭘 받았어요? 보증금을 받았어요. 1,000원을 어떻게?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네요. 자,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생긴 거 현금이 생겼어요. 그 차변에 현금으로 두실 거고요. 자산이 증가했네요. 그 다음에 내가 임대해주고 뭘 받았나요? 보증금을 받았어요. 보증금은 나중에 제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부채죠. 근데 언젠가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보증금 어떻게? 임대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보증금 부채고요. 부채가 대변에 왔기 때문에 증가했네요. 자, 두 번째, 기계장치를 2년 동안 임대해주기로 하고 보증금을 받았어요. 얼마? 1,000원을요. 어떻게?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제 통장에 돈이 1,000원이 들어온 거고요.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차변에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을 할 거고, 자산이 증가되는 형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에 내가 기계장치 혹은 부동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어차피 임대를 해주고 받은 보증금이면 여러분들 다 임대 보증금으로 회계 처리하실 거고요. 얘는 부채가 증가됩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대변에 부채가 생겼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대변에 부채가 생겼다. 자, 그러면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제가 보증금을 다시 상환,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경우 대변에 있던 임차보증금이 차변으로 오게 되는 거죠. 자, 임대계약 만료로 보증금, 이 보증금 어떻게 1,000원을 현금으로 내가 반환했다, 줬다. 내가 다시 현금을 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받았을 때 나한테 차변에 현금이 왔는데 이번에 다시 줬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나올 거예요. 대변에 현금이 나올 거고요. 대변에 있던 임대보증금 이제 없애줘야죠. 우리의 거래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차변으로 임대보증금 나올 겁니다. 자,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와 자산이 감소하는 이런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임대계약 만료로 이 보증금 1,000원 어떻게 줬어요? 이번에 현금으로 주지 않고 보통예금 통장으로 지급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제가 통장에 돈이 있었는데 이걸 다시 줬기 때문에, 돌려줬기 때문에 자, 통장에 돈이 줄어들겠죠. 자, 대변에 보통예금이 올 거고요. 자산의 감소네요. 대변에 있던 임대보증금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서 돌려주는 시점에 차변으로 오면서 1,000원 내 부채를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부채 마무리 지었었고요. 저랑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셨고 단기차 입금, 장기차 입금, 임대보증금, 선수금 이런 계정 과목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셨죠. 물론 지금 당장은 자산도 부채도 자본도 어려운데 상세한 회계 처리까지 공부하시기 너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하시면요. 이게 어느 순간 제 것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많이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강의 돌려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공부하는 중에 궁금한 점 있으면 교수 질문반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